여러분, 딱 한 가지만 먼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게 하나쯤은 있으시죠? 더 건강한 몸, 더 탄탄한 재정, 더 나은 커리어, 혹은 더 깊은 관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게으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뭘 바꿔야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을 보며 이게 무슨 나무가 될까 설레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심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가끔 생각날 때만 꺼내서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물을 준 사람의 씨앗은 이제 뿌리가 깊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겠죠. 가끔 들여다만 본 사람의 씨앗은 서랍 속에서 말라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씨앗의 크기도 아닙니다. 딱 하나, 매일이라는 작은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 이게 참 쉬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화면 너머로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듯이 왜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모든 위대한 성취의 뿌리인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뇌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작은 것의 역설, 큰 꿈은 작은 행동에서 태어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자금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의 어느 순간 아주 큰 결심을 하죠. 올해는 진짜 달라질 거야. 이번엔 정말 해낼 거야. 그리고 처음 며칠은 정말 불같이 달려들죠. 그런데 2주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예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크게 시작했기 때문이죠.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기저핵이 바로 우리의 모든 습관을 저장하고 자동화하는 뇌의 습관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기저핵이 습관을 새기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크고 강렬한 자극보다 작고 일관된 반복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네이처 리뷰스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된 임 박사와 놀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행동이 반복될수록 기저핵은 그 행동을 점점 자동화된 회로로 새겨 넣습니다. 처음에는 전전두엽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충분히 반복되면 기저핵이 알아서 거의 아무런 의식적 노력 없이 그 행동을 실행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딱 5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 미친 듯이 운동하는 사람보다 습관 형성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해내는 것.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반복이 뇌 안에 가장 단단한 회로를 조각해 나갑니다. 위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수천 번의 작은 충성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 작은 신뢰가 더 큰 기회를 부른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잊어버리면 어쩌나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는 부분이죠.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하면서 그가 벌어들인 결과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작은 충성의 과정을 본 겁니다. 이건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관계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죠. 더 큰 기회, 더 큰 신뢰, 더 큰 무대는 더 크게 보이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작은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에게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불의의 역설. 작은 것에 게으른 사람이 치르는 대가.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뒷부분을 봐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작은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나중에 커지면 그때 제대로 하지. 그런데 뇌과학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기저액은 좋은 습관만 자동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도 똑같이 아주 충실하게 자동화합니다. 약속 시간에 5분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늦기 시작하면 그 5분이 점점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결국 늦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 버립니다. 기저액이 그것을 나의 패턴으로 정확하게 새겨버리기 때문이죠. 업무 보고서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대충 내기 시작하면 그 대충이 점점 더 대충이 되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왜 기회가 오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죠. 작은 것에 불이한 것은 작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뇌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큰 무대에서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작을 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커졌다고 갑자기 성실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씨앗의 본성이 나무가 된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충성의 복리. 작은 것들이 쌓이는 방식.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리라는 개념 아시죠? 투자에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 구조 말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충성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딱 1%씩만 더 나아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1%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거의 같아 보이죠. 그런데 1년 동안 매일 1%씩 나아지면 수학적으로 처음에 약 37배가 됩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처음에 약 0.03 수준까지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걸 작은 충성의 복리라고 저는 부르고 싶네요.
매일 아침 10분씩 책을 읽는 사람은 1년에 약 12권에서 15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500원씩 절약하는 사람은 1년에 약 18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매일 단어 하나씩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3년이면 1000개 이상의 어휘를 갖게 됩니다. 이것들이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매일 10분을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만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타고난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결과의 뒤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수천 번의 작고 조용한 충성이 쌓여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 전체를 지탱하고 있죠. 우리의 작은 충성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강력하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가장 작게 시작하십시오. 운동을 시작하겠다면 처음부터 1시간 헬스장 스케줄을 잡지 마세요. 딱 5분, 딱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책을 읽겠다면 하루 한 챕터가 아니라 딱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이 너무 작아서 우습다는 생각이 드시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작아야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해야 기저액이 그것을 습관으로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한 것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둘째, 지금 내 앞에 놓인 가장 작은 책임부터 완벽하게 해내십시오. 출근 첫날 커피 심부름을 맡았다면 그 커피를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가져오십시오. 팀에서 가장 사소한 업무를 맡았다면 그 사소한 업무를 누가 봐도 완벽하게 처리하십시오.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됐을 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법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알아봐야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셋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충성의 진짜 테스트는 누군가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런 보상도 없을 때, 그 자리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딱 하나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 비밀스러운 충성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성장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의 기저액은 크고 강렬한 자극보다 작고 일관된 반복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이 모든 위대한 습관의 뿌리입니다. 둘째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와 기회가 옵니다. 더 커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겨진 작은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더 큰 무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불이한 습관은 뇌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새깁니다. 씨앗의 본성이 나무가 된다고 달라지지 않듯 작을 때의 태도가 클 때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말씀이기 이전에 삶의 원리이고 뇌과학의 원리이고 세상이 작동하는 가장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작은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평범해서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 전까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씨앗은 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충성을 묵묵히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중인 겁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해 가십시오. 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장 작은 것에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